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의 조호연입니다. 자,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조원에서 진행하는 CO2 메탄화 반응을 위한 폐기된 풍의 합성 및 기초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2 메탄화 반응은 CO2에 수소를 첨가하여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을 생산하는 계제 반응이며 크게 두 가지 루트로 반응이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온에서 진행되는 CO2 메탄화 반응이 있고, 두 번째로는 RWGS 반응이 진행하면서 생산되는 CO와 함께 수소가 반응하면서 진행되는 CO 메탄화 반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반응으로서는 코콜이 형성하는 부다 리액션, 그리고 CO 리덕션 반응이 있겠습니다. CO2 메탄화 반응은 강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200에서 350도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요. 온도가 40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토대 반응인 RWGS 반응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CO2 컨버전은 높아지지만 메탄의 셀렉티비티는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응 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낮은 영역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CO2 메탄화 반응의 주요 이슈는 역시 좋은 반응 활성 및 메탄의 선택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풍매 설계 및 합성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촉매 표면에 수소가 잘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촉매 활성 입자를 6에서 10나노미터까지 줄이면서 고분산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스팀 리포밍에 적용될 수 있는 니켈 촉매 특성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메탄화 촉매도 주촉매로는 니켈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에서 30% 사이에서는 니켈 입자 크기가 10에서 15나노미터이므로 굳이 보온에서 소성을 할 필요가 없는 메탄화 촉매는 이보다 더 작은 니켈 입자 사이즈가 합성이 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매를 설계함에 있어서 선정한 합성법은 용융함침법입니다. 이 방법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은 채 지지체와 그리고 촉매 전구체를 막자사각에서 그라인딩을 하고 저온에서 에이징 구간을 거쳐서 모세관 현상을 통해 지지체의 촉매를 감지한 후 소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프리시피테이션 합성법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촉매 합성법이고요. 고함량을 감지하면서 동시에 작은 입자 크기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그라인딩 시에 주변의 온도 및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전구체 안에 물 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전구체 범위를 갖고 있는 게 단점입니다. 이 용융함침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중 함침법과 결합을 하여서 니켈과 지지체 간의 결합력을 증대시키면서 니켈의 분산도를 증대시키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에이징 구간에서 오토클레이브나 키키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알루미나 도가니에서 에이징과 소성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촉매 합성의 편의성을 조금 더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이징 구간에서는 촉매 전구체의 전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의 점도가 가장 높은 온도인 190 구간을 에이징 구간에 추가하여 니켈 분산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촉매로는 니켈을 사용을 하였고, 지지체로는 PP 면적이 넓은 감마알루미나, 그리고 조촉매로는 알칼리 금속 및 우레아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촉매 구성은 밑에 표와 같겠습니다. 반응 활성을 검증하기 전에 전처리로는 100% 수소가스로 400도에서 3시간 동안 환원을 진행하였고요. 3분의 1인치 쿼츠관에서 GHSB 6만으로 반응 활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트 가스는 인피콘의 마이크로 비식을 사용하여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케미스 옵션을 통해 니켈 활성 입자가 줄어드는 과정을 확인을 하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지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니켈 입자도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징 시간, 온도, 그리고 소성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니켈 입자를 줄여나갔고, 최종적으로 우레아를 첨가하면서 에이징 구간에 190원을 삽입을 하여보니 25% 니켈 촉매 같은 경우에는 10나노까지는 줄일 수 있었지만 우레아 감지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후에 32%로 니켈 감지량을 높여본 결과 우레아 감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2% 니켈 촉매를 템의 매핑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우레아를 감지하지 않은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니켈이 뭉쳐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레아가 니켈의 뭉침 현상을 방지해 주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ET, BJH 분석을 통해 촉매의 PP 면적의 기본 크기를 분석한 결과
메조포로스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기공 BP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기공 속에 촉매가 적절하게 감지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었고, 그 조촉매를 첨가함으로써 약간의 BP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CO2 컨버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활성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촉매가 좋다, 뭐 어떻게 효과를 봤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메탄의 셀렉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25% 니켈 같은 경우에는 희미소 시험 결과 마찬가지로 활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0% 니켈 촉매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선택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면서 우려의 효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촉매를 첨가를 하면서 반응 활성을 검증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칼슘이 가장 활성이 좋고 활성과 메탄의 셀렉티비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왜 이런 성능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본 CO2 TP들을 분석해본 결과 반응 온도 구간 200도에서 350도 사이에 칼슘을 첨가한 촉매가 조금 더 CO2 흡착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나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CO2 메탄화 촉매를 설계함에 있어서 용융 함축법으로에 대한 용융 함축법으로 촉매 설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고요. 특히 이중 함축법과 동시에 적용을 하면서 니켈 입자를 줄일 수 있었고 동시에 분산도 증가 가능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융 함축법을 진행하면서 최적화 조건을 확인을 하였고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최적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니켈 활성 입자가 크기가 작을수록 좋은 반응 활성에 대한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알칼리 금속을 첨가함으로써 칼슘이 첨가된 촉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고선택도 촉매를 설계함에 있어서 니켈 촉매 입자 크기를 조금 더 5에서 8나노미터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반응 스크리닝 또한 예를 들어서 CO2 컨버는 50% 미만, GHS 6만 이상, 그리고 온도는 250도 미만 구간을 설정을 하여서 좀 더 각각의 촉매에 대한 활성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